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국입니다. 오늘은 거물흑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물흑자인데요. 검다라는 게 이제 국어사전 의미가요. 빛이 먹빛같이 어둡고 짙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먹이 우리가 그 벼루에 가는 먹을 갈아가지고 물을 부어서 갈아가지고 붓으로 글씨를 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씨가 검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상에 하는 먹을 어떻게 만들었나, 언제부터 그렇게 만들었나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먹 만들기, 처음에는 그름을 사용하였던 것이 아니라 묵석 혹은 석묵이라는 광합물질이 있으며, 그래서 묵석이라는 것은 먹묵자, 돌석자 그래요. 그래서 돌을 먹으로 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은 돌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를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검은 돌을 가지고 먹을 썼네요. 근데 한나라 때 먹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즉 처음에는 광물질에 칠을 개어 대조각에 찍어 사용하였으나 이후 송은 송나라 소나무 송자에다가 연기연자입니다. 그래서 생소나무를 우리 그 시골에 생소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태우면은 연기가 많이 나요. 그 연기가 많이 나면 거기에 이제 그 어떤 흙이라든지 막대라든지 어떤 물질에 그 연기가 닿으면은 거기에 검은 색 그을음이 생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송연이라는 것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유연이라는 것은 기름유자 연기연자입니다. 그래서 기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름도 불에 태우면은 거기에 그 연기가 나는데 검은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물질에 연기가 닿으면은 거기에 검게 그을리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에 그을린 그 그을음을 가지고 악교를 섞어서 굳혀서 만들었다. 그게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무라든지 소나무를 태우면은 그 연기가 많이 나서 그 검게 그을려지는 그 그을음하고 또는 기름을 태워서 검게 그을려진 그을음을 긁어서 그것을 이제 악유와 섞여 가지고 막 반죽을 해서 말려서 쓰는 게 먹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이제 거물흑자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쳐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거물흑자는 5급에 있습니다. 5급에 있는데요. 이거 이제 거물흑자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요 부분 있죠. 이게 네모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점이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 말이에요. 이 부분은, 방 안에서 사람이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방은 네모났죠. 우리 방 일반적으로 건물 안에 그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 방은 네모났잖아요. 그 네모났는데 이렇게 이제 점을 2개 치고 이게 칸을 친 것은 시골에 가면은 대갓집 가면은 막 그 방들이 많아요. 그냥 방 안방이 있고 사랑방이 있고 먼방이 있고 뭐 많죠. 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칸이 이렇게 가운데로 해갖고 칸을 이렇게 2개를 치는 것은 네모가 2개죠. 그러니까 네모가 2개니까 그 칸, 방이 많다는 뜻이고, 여기서 점을 쳐준 것은 거기에 방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죠. 대가족이 모여 살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누나, 동생, 뭐 그다음에 뭐 손자, 손녀, 조카들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옛날에 막 대가족이 살았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방에서 사람이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방에서 활동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흑토자죠. 흑토. 그리고 요거는 연화발입니다. 연화발. 화자예요. 요거는 이제 연기연자가 불화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태울 때 어떤 물질에 불을 태울 때 연기도 나고 불도 이렇게 빛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그 연화발인데요. 이게 이제 다양하게 쓰여요. 이게는 어떤 때 쓰이냐면은 짐승의 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조자나 말마자 같은 경우 점이 되게 적혀 있죠. 그때는 그걸 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꼬리는 이제 그 고기여자,
꼬리 지르는 왜 고기자가 우리 그 점이되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비현자도 예, 점이되기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 제비 꼬리 날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화, 예, 불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을 의미합니다. 불. 예, 그래요. 불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불을 태워서 흙으로 된 게 어디 그거를 걸쳐가지고, 여기 방이라고 그랬잖아. 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데 뭐가 검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옛날 우리 그 초가집에 한옥집 있잖아요. 한옥집에 우리 그 아궁이에 불을 태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방을 걸쳐가지고 굴뚝으로 해서 연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방이 뜨뜻하잖아요. 아랫목이. 그죠? 방이 왜 뜨뜻합니까? 불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뜨뜻해요? 불을 반드시 피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연기와 열기가 지나가면서, 방으로 지나가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게 이제 방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골에 아궁이에 이렇게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피니까 이게 불화변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연화발변인 게 불화자로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불을 지피면,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방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방 안의 구조가 이게 지금 방인데요. 한옥집 방의 구조예요. 그 한옥집 방의 구조가 이게 뭐냐면 구들장입니다. 구들장인데, 지금 이렇게 불을 지피면 여기에 지금 이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기와 연기가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면서요. 여기를 지나가면서 방을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또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열기가 여기 아궁이에서 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방을 또 이렇게 열기가 왔다 갔다 방 바닥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가 이게 넓은 그 돌 있죠. 넓은 돌을 여기다 얹어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구들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거기 파보면은, 방 바닥을 파보면 그렇습니다. 넓은 돌을 이렇게 깔고 그 위에다가 흙을 발라요. 이게 흙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흙을 바르고 나서 그 위에 방장을 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날 그 시골 한옥의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엌이 여기서 부엌에 불을 떼면은 막 이렇게 여기가 부엌이라면 부엌에서 열기와 열이 부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연기와 열기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밖에 이게 굴뚝에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방 바닥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 이제 돌을 갖다 얹어 놓고 흙을 바르고 방장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계속 그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열기와 연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고 연기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따뜻한 겨울에 사람이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 이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죠.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여기 이제 흙으로 이게 딱 덮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흙도자는 바로 흙으로 이렇게 밑에 넓은 돌을 깔고 그 위에다 흙을 발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흙도자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불 피우고 거기 이제 흙을 바르고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을 지펴가지고 연기가 발생하고, 그 연기가 닿는 부분, 굴뚝이라든지 이런 아궁이 입구에도 보면은 까맣게 거울렸어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걸 까맣게. 시골 여러분이 가면 아궁이에 불 피우는 자리는 연기가 닿고 열기가 닿는 곳에는 다 그게 까맣게 그림이 생겨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을 흑자예요. 자, 그러면 진짜 여기 방 안에서 사람이 모여서 활동한다는 것 증거를 제시를 하면요. 그자만 증거를 제시하면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모일 회자입니다.
예, 요 6급에 있어요. 이게 모의를 했잖아. 어째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사람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어떤 것이 한 곳에 모이면 합한다. 어떤 물건이 한 곳에 이렇게 사람이 모이듯이 물건을 모아놓으면, 물건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모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이다. 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요 위에 부분은 네, 모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방 안에, 그렇죠? 방 안이라고 그랬죠 아까. 방 안에, 그렇죠. 방 안에 방 안이 네모나잖아요. 그러면 방이 여러 개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점을 두 개를 쳐주면, 한자는 두 개 이상 쳐주면 항상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해일자죠. 해일자인데요. 이 해일자는 해가 어떤 한자의 위에 있으면은 환한 빛, 낮에를 의미하고요. 해일자가 밑에 있으면은 어둡다 또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해가 진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뜨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방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일찍 회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모일 해자다. 모일 해자입니다. 이게 예, 입구에 있어요. 그러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요. 이거는 8팔인데, 이거는 지붕을 뜻하는 거예요. 지붕. 어떤 한자가 어떤 모양 형태를 나타내면 지붕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붕이고, 그 다음에 지붕에 바로 지붕 밑에 방이죠. 그죠? 방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거나, 이제 일어났거나, 뭐, 방 안에서 뭐 모이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잠도 자고, 일어나기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해일자죠. 해일. 그러니까 해일자가 밑에 있으니까 해가 뜨기 전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그 지붕 밑에 방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게 해가 뜨기 전이니까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일찍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증자예요, 이게. 일찍 증자입니다. 이게 3급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모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다라는 그런 의미 증거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또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자를 설명하기 이전에요. 이자를 설명하기 전에 이자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요 맨 위에 부분이 예, 바로 요자예요. 요자도 요 위에 부분이 들어갔죠. 그 요자가 위에 부분이 정확하게 뭐냐면 이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근데 오히려 상자도 되고요. 오히려 상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을 상자도 됩니다. 높을 상자예요. 그래서 높을 상자예요. 이거 3급에 있는데요. 높을 상자인데 이게 높을 상자는 왜 어째서 이게 높을 상자냐면은 이거 3급에 있는데요. 이거는 이 높이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높이 있는 건물은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높은 건물에 있는 사람은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직책이 높은 사람이 머무르는 곳이죠. 옛날에는 뭐 시골 초가지 일반 평민들은 평평한 땅에 뭐 이게 초가집 형식으로 짓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막 어떤 대가집이나 좀 잘 사는 부분은 또 기와집을 짓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이제 왕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궁궐이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 지금 경복궁인데요. 경복궁인데 경복궁에도 보면은 여기가 평평한 땅에 이게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그 말은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높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중국 궁궐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계단이 쫙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요거 이제 작은 숫자를 지붕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지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는 그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높은 그 지대, 그 다음에 이게 계단. 그래가지고 이렇게 높이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을 상자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니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높을 상자인데 이 높을 상자를 이렇게 이제 요게 그게서 요게 높을 상자입니다. 이게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흑토자죠. 흑토. 그래요. 그게 이게 지금 매연이 이게 바닥에는 흙이잖아요. 그게 흙 바닥에서부터 높이 있는 그런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집. 그래서 이게 집당자예요. 집당자입니다. 6급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높은 건물, 즉 궁궐. 여기서는 그래서 궁궐을 의미합니다. 궁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궁궐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이 이렇게 있는 그런 궁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그 다음에 이게 방바닥을 걸쳐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그 불을 피우면 열기가 나고 그 부딪힌 부분, 닿은 부분이 그을음이 생겨서 검다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뜻한 방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높은 이런 궁궐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왜요? 나란 일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죠. 대신들이 나란 일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잖아요.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나란 일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의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리당자입니다. 무리당자예요. 4급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당, 야당 할 때 그 국회에 가서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나란 일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예, 그래서 여기서는 상자가 이게 높을 상자다. 높을 상자는 이렇게 높은 건물에 있는 것이다. 높은 건물은 옛날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궁궐을 의미한다. 그래서 궁궐에 땅보다 높이 있는 그런 집당자고, 그 다음에 그런 데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란 일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신들이 모여서 나란 일을 하는 것이 무리당자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이제 거물 흑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거물 흑자는 검으니까 검은 거에 해당되는 거는 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검은 색깔이 검으면 검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밤에도 검잖아요. 그렇죠? 밤에도 검고, 그 다음에 또 그 검은 손. 누가 막 이렇게 우리 안 보이게 몰래 막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거.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검은색으로 뭘 색칠하는 거, 뭐 이런 어떤 다양하게 뭐 그런 의미를 썼습니다. 예, 그런 의미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거물 흑자죠. 거물 흑. 거물 흑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흑토자예요. 흑토. 그런데 이제 흙이 검다 그런 뜻이잖아요. 흙이 검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 아궁이나 굴뚝이나 방바닥은 전부 그 돌하고 흙하고 해가지고 쌓잖아요. 이 아궁이도 돌을 하고 흙하고 싼 거, 흙만 가지고 싼 게 아니고 이 속에 다 돌이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흙을 이렇게 바른 거예요. 흙과 돌을 이렇게 싼 겁니다. 그래서 아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토자는 여기서 그런 거예요. 우리 그 방바닥 구들장도 넓은 돌을 깔고 거기다 흙을 바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흙에 불을 피우면은 그을림이 이렇게 그 흙에 닿아가지고 그 흙에 단 부분에 검게 그을리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진짜로 시골 가면은 이런 부엌이 검게 그을려져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검게 그을린 그을음을 긁어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흑도자가 들어가는 얘기는 그런 흙에 붙어 있는 검은 그을음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검은 흑자니까 검은 것이 흙에 묻어가지고 그거를 긁어내서 뭘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서두에 우리가
소나무를 태우거나 아니면 그 기름을 태워가지고 그 닿는 부분에 그을음이 생긴데 검은 그을음을 긁어서 그걸 가지고 악유를 섞어가지고 반죽해서 만든 게 먹이다 그랬잖아요. 서두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을 지펴서 흙에 묻어있는 그을음을 긁어가지고 악유와 섞어서 만든 먹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먹묵자입니다. 이게 먹묵자예요. 네, 이 3급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거물흑자죠. 거물흑. 그 다음에 이거는 개견이에요. 개견. 네. 그러니까, 검은색하고 개와 뭔 관련이 있다 그러니, 검은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검다라는 것은 색깔이 검은 것도 검지만, 밤도, 아까 말한 것처럼 밤도 검은 것이고, 또 검은 어떤 거를 가지고 쓰고, 또 어떤 남몰래 뭐 부정을 저지른 것, 검은 손, 이런 잘못을 저지른 그런 것도 검다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밤을 의미합니다. 밤을 의미해요. 이게 밤의 개란 뜻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밤에 개가 잠을 자. 왜 자요? 여러분은 시골 가면은 개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론 주인을 잘 따르고 또 이게 잘 반기고 기쁘게 해주죠. 또 그러기도 하고. 또 밤에 도둑을 지키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짖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왕왕왕 짖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밤에 개가 잠을 자요. 왜 자요? 외부에 누군가가 접근한 사람이 없다는 거, 소리도 안 나고 접근한 사람이 없다는 거. 개는 후각이 발달되어 있고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외부에 침투하면은 잠을 안 자죠. 오히려 막 짖고 난리를 치죠. 막 소리를 짓잖아요. 근데 잠을 잔다는 것은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잠잠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가, 밤에 개가 잠을 자는 모습. 그러니까 잠잠할 묵자예요. 잠잠할 묵자입니다.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게 말을 안 한다는 것이죠. 말을 하면 이렇게 소리를 내서 시끄럽게 말을 하는 건데,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묵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잠잠할 묵자로 쓰는 겁니다. 그게 밤에 개가 짖어야 되는데 조용하고 접근하는 사람도 없고 도둑도 없고 하니까 잠을 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할 묵이다. 그런 뜻입니다. 3급에 있어요. 자, 이것도 있는데요. 자, 이 자는 검다죠. 검을, 그 다음에 이거는, 차지할 점. 그 다음에 점점자도 되고요. 점점자도 되고, 차지할 점. 차지할 점자도 됩니다. 차지하다는 것은 어떤 걸 소유하다, 갖고 있다, 그런 개념이고요. 점점자는 여기서 점을 치다, 그런 뜻입니다. 점점자는 여기서 점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네. 점을 치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차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검은 것이 차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검은 것이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공간을 차지한다는 건데, 우리가 뭐 글씨에 쓰면은 맨 마지막에 이런 마침표를 찍잖아요. 그렇죠? 검은색으로 이렇게 점을 찍잖아요. 이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점을 찍었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그래서 찍을 점자예요, 이게. 찍을 점자입니다. 이게 점을 찍었다, 그런 뜻이에요. 검은색으로 이 차지했다. 검은색이 이 공간을 차지했죠. 이게 검은색으로 찍었다, 그런 점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찍었다, 그런 뜻입니다. 공간을 차지해서 찍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찍을 점자입니다. 이거 2급에 있는데요. 이것이 또 여자하고 같은 거예요. 여자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자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 연화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연화발, 화변인데, 이 연화라는 것은 연기연자 불화자니까요. 어떤 걸 태우게 되면 불빛이 나고 연기도 나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럴 땐 그런 건데, 여기서 이게 불을 태워서 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점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불을 태워서 점을 친다는 뜻. 여기 점점자라는 점을 친다 그랬죠. 차지할 점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을 피워서 차지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불을 피워서 뭘 점유한다, 그런 뜻이 말이 안 돼. 불을 피워서 점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옛날에는
거북이 등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워요. 그 불을 피워왔다가 불이 이제 타다가 꺼져요. 꺼지게 되면은 요만큼 이게 타는 점이 까맣게 그을려져 있습니다. 까맣게 그을려져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막 금이 또 가요. 탈 때 그 금이 갑니다. 예, 금이 가. 예,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점을 탄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금이 갔나 해가지고 그 방향을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럼 갈라지면 그걸 가지고 기룡화봉에 점을 쳤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걸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이건데 지금 이게 거북이 등껍질이에요. 이게 점쟁이가 거북이 등껍질을 가지고 여기다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우면은 불을 피워가지고 탔다가 이게 툭툭툭 튀면서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지면은 이만큼 점처럼 까맣게 이게 탄 부분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그 등껍질이 딱딱딱 거리면서 이렇게 금이 가요. 이렇게 금이 갑니다. 이렇게 막 금이 가요. 금이 가는. 그걸 금이 이제 동쪽으로 금이 갔냐, 서쪽으로 어떻게 금이 갔냐에 따라서 이제 기룡화복을 점쳐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차지하다라는 것은 소유하다, 차지하다, 소유하다, 갖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땅에 이 깃발을 세운 거죠. 이 깃발을 세워서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넓은 땅에 깃발을 세워서 이건 우리나라 땅이다. 태극기를 딱 세워놓고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점유하다, 차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점유하다, 차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넓은 땅에 국기를 꽂아놓고 우리 땅이다라고 차지하다 그러죠. 차지할 점자가 바로 여는 거예요. 그 점칠 점자 된다고 그랬죠. 점칠 점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거북이 등딱지에 거북이가 이제 이렇게 등딱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여기 점을 이렇게 탔어. 여기가 탔잖아요. 여기 탔으면은 이제 타가지고 꺼지면은 탄 자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금이 가요. 탁탁탁 거리면서 금이 갑니다. 거기 등껍질이 금이 가 막 이렇게 금이 가요. 그러면서 어느 방향으로 북쪽으로 금이 갔나 동쪽으로 금이 갔나 남쪽으로 금이 갔나 서쪽으로 금이 갔나 이런 식으로 이제 봐서 동서남북 그 방향을 섰고 그 다음에 기룡왕을 접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이 있는 부분, 요 점이 있는 부분을 이 공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점이 있는 부분을 공간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금이 간다는 것이죠. 이쪽 방향으로도 쭉 앞으로 금이 가고 또 이렇게도 금이 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방향이 앞으로도 금이 가고 옆으로도 금이 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칠점, 그러면 차지할 점, 넓은 공간에 국기를 꽂아놓고 차지한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 이 차지할 점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차지할 점 되고 여기서는 이제 점이 탄 부분에 금이 간 부분과 이게 점 부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룡화복을 점쳤다. 그래서 점점, 예, 점칠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또 이게 거물흑자죠. 거물흑. 그 다음에 이거는 날출이에요. 날출. 근데 밖으로 나가다 그런 뜻이죠. 나가다. 날출을 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나가다. 밖으로 나가다. 안에 있던 걸 밖으로 내보내다 그런 뜻이죠. 뭐, 내보내다 그런 뜻인데. 자, 검다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색깔이 검은 거라든지 아니면 밤에 검은 거, 그 다음에 어떤 거 검은 점, 그 다음에 검은 모양 또는 그 부정을 뭐 남몰래 부정을 저지른 거 뭐 이런 걸 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검은 손 뭐 지금 뉴스에 나오면 뭐 부정을 검은 손 누구누구 뭐 검은 손이 있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손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내쫓아서 나가게 되는
내쫓게 돼서 나가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이 자가 뭐냐면, 내쫓을 출자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옛날에 그 대신이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대신이 이렇게 이제 벼슬아치를 하면서 나란 일을 하면서 나쁜 사람들하고 안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막 부를 챙기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부정을 저지르고 막 이런 거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멀리 궁궐에서부터 내쫓고 멀리 유배를 보내줘. 그렇잖아요. 우리 뭐 해남 땅끝마을 해남 유배를 보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가 구루마에다가 달구지 구루마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창차게 막아가지고 안에다 가둬서 이렇게 멀리 보내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거물흑자는 바로 이런 부정적인 걸 부정을 저질러서 궁궐 밖으로 내쫓아서 쫙 멀리 유배를 가는 거. 그래서 쫓을 출자예요. 이게 1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날출은 나가다 그런 뜻이니까 안에서 궁궐 안에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쫓아내는 그래서 유배는 그래서 내쫓을 출자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대신 대자죠. 대신 대 그리고 이거는 거물흑자예요. 거물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걸 대신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 검은 걸 대신하는 거 뭔가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검은 걸 대신. 눈썹. 눈썹을 우리가 손을 안 대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까맣게 잘 이렇게 가지런히 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짝에는 까맣고 저짝에는 덜 까맣고 그렇다든가 또 거의 까만 그 눈썹 털이 별로 없다든가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보기 흉하죠. 미흡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눈썹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려야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게 검은 걸 대신한 거잖아요. 우리 눈썹이 색깔이 검잖아요. 근데 눈썹이 없으면 살색이 나타나가지고 배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눈썹 대신에 검은 걸 칠한다는, 검은 걸 대신, 눈썹 대신에 칠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눈썹, 먹자, 눈썹 먹 대자입니다. 그래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눈썹 연필같이 생겨가지고 까만 거를 이렇게 우리 눈썹 그리잖아요, 여성분들.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눈썹 털 대신에 까맣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은 걸 대신해준다. 그건 눈썹 먹태예요. 말 그대로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거물흑자 가운데 들어갔죠. 거물흑자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냐면요. 요 가의 위에 이렇게 부분은 이게 뭐냐면 이자예요. 이자. 이자입니다. 이자가 뭐냐면 작을 미자예요. 작을 미자입니다. 예. 이게 작다는 게 검은 것이 작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요거는 작다는 이게 작을 미자 이게 3급에 있습니다. 이게 작을 미자와 거물흑자가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생략하고 거물흑자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검은 것이 작다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이 지금 검은 것이 작다 그런 뜻이에요. 그 검은 것이 작다라는 게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작으면 눈에는 보이지만 세밀하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은 비가 많이 오거나 어디 습한 데를 보면은 집 방 안에 벽이 이렇게 곰팡이가 쓸죠. 그런 거 봤죠? 검게 지금 곰팡이가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세하게 이게 곰팡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쾌쾌한 냄새도 나고 이렇게 이제 검게 물들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검은 점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이게 지금 곰팡이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는 안 보이잖아요. 현미경으로 확대해야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아주 작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하나 알기에는 아주 작아요. 작아서 이렇게 세밀하게 작아서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고 현미경을 이용해서만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죠. 검은 것이 작다 그런 게 작은 거예요. 이게 작은 거니까 현미경으로 봐야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곰팡이잖아요, 곰팡이. 예. 곰팡이. 그래서 곰팡이 미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한자 강의 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